분양시장이 지금 상당히 안 좋아졌죠. 그런데도 이야기하는 거는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6.21 대책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에 자재비 상승분 뭐 이런 거 반영해서 더 올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더 올려서 분양이 되겠냐. 그래서 요즘에 괜찮은 이슈가 하나 있어요. 요걸 통해서 분양시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빅땡큐 회장님이 치킨이 2만원 남는 거 없다, 3만원 돼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마리당 3만원은 돼야 하는 이유, 삼겹살은 1kg 정도 먹으려면 150g이 15,000원이라고 했을 때 10만원에서 10만 5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닭고기는 1kg 아니냐, 무게를 비교했을 때 훨씬 저렴하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돼지 한 마리 키우는데 얼마나 걸려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닭은 어때요? 보통 뭐 30일에서 60일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들어가는 노동력과 자본이 다르다. 닭 1kg 해가지고 파는 것도, 돼지 1kg 하면은 돼지 고기 1kg 주는데 닭 1kg 하면은 뼈랑 같이 들어가서 1kg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비교를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에 또 비슷한 경우가 있었죠. 강남 집값이 올랐으니까 풍선 효과로 여기가 올라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 수용성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오동평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죠. 아니, 거기가 오르는 거랑 여기가 오르는 거랑 무슨 이유가 있냐. 거기는 수요가 많이 몰려서 올랐던 거고, 여기는 수요가 없어서 안 올랐던 거죠. 그런데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도록 자꾸 심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여기가 뜬다, 띄운 뒤에 뜬다 한 다음에 거의 다 거기서 멈췄다. 그리고 그거 띄워놓고 판 거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들어간 사람들은 물린 거다. 그러면서 뭐 쌀이나 배추는 200~300% 올라도 이야기를 안 한다, 뭐 이런 거 하면서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이게 차이점이, 닭을 만드는 양계업계에서 올려야 된다랑, 양계업계에서 막 그렇게 안 올렸는데 받아가지고 가공하는 데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데랑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건설사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굉장히 유명하겠죠, 당당치킨.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요 가격에 팔아도 남는다. 그러니까 치킨 점주들이 또 부글부글 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1원이라도 남으면 남긴 하는 건데, 자본 인프라랑 일반 치킨집이 가진 인프라는 다르다. 당연히 달라요. 당연히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자들이 파는 건. 그런데 이야기하는 게 뭐 육개 시세가 키로당 3,900원이고 반죽, 기름, 가스비, 전기세, 포장비, 염지 비용, 부가세 빼면은 뭐 300원 정도 남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부딪힘인 게, 왜 당당치킨이랑 점주들이 부딪혀야 하냐. 그러니까 이거를 대결 구도로 자꾸 몰고 가고 있으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데, 사실은요, 점주들이 많이 남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면 그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 6,990원에 팔아도 남는데 점주들은 2만원 넘게 팔아도 남기 힘든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그러면 그 구조적인 문제에서 얼마나 중간에 많은 마진을 떼어가고 잘못된 점을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것도, 부동산 업계에서 구조적 문제점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사는 사람들이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거를 싸게 사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이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사야 할 것처럼 홍보를 한다. 이런 점들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조적 문제점 보면 어때요? 아까 3,990원이요? 이거 물론 그 전에 기사긴 하지만 1,578원짜리 생닭 500원 병아리 한 달 키워서, 아까 이야기했죠, 30일에서 60일 1,578원에 납품. 그래서 요거를 독에 가공하면 3,217원. 그 다음에 본사에서 가맹점에 얼마에? 5,557원에. 그리고 재료도 우리 거 써야 돼 하면서 비법에 뭐 이런 거 하면서 다른 애 거 못 쓰게 하고, 저렴하게 더 구할 수 있는데 그거 못하게 하고 비싸게 주죠. 그러니까 2만원 치킨을 하더라도 가맹점은 남는 게 1,000에서 2,000원이다. 누가 다 먹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는 매출 원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도 가맹점에게는 가격을 인상해서 판다. 그러니까 3만원 이야기를 왜 했겠어요? 그러면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겠냐? 우리가 더 매출 올려주면. 그러면 자영업자 편에 있는 것처럼 더 올려야 돼 하고 싸워주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치킨이 지금 뭐 2만원 하는데 15,000원 치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굳이 당당치킨까지 안 가더라도 거기 가서 사 먹겠죠. 단골 될 거예요. 그런데 왜 낮추질 못해요? 그렇게 하면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격을 낮춰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지금 가뜩이나 소상공인들 힘든데, 그런데 프랜차이즈가 헤쳐먹는 걸 좀 줄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아까 6,990원인데 좀 줄여서라도 15,000원 정도면 되잖아요. 뭐 이야기하겠죠. 뭐 연구비나 어쩌고 저쩌고. 저쪽은 연구 안 하고 그냥 대충 치긴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다. 그런데요, 그나마 요 업계에서는 닭값이 5,000원이고 인건비가 얼마고 배달비가 얼마고 임대료가 얼마고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얼마고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러니까 한 2만원 정도 하는데 2만원 정도는 남는 게 없다, 3만원대로 올려야지 소상공인들이 산다, 이런 식으로 욕먹는 정도라도 원가 분석이라도 하고 이야기를 하죠. 왜?
아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욕을 먹더라도 이러면 좀 타당해 보일 수 있고 까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나름대로 그걸 세워놓은 거죠.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부동산으로 와서 생각을 해봅시다. 땅이랑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니까 분양가가 급등한다. 원자재 인건비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 뭐 20% 증액 요구하고 철근 시멘트 레미콘 원자재가 급등하고 뭐 대금 갈등한다. 저번에 한번 그 조사 결과 나왔죠. 실질적으로 원자재비나 이런 것들 했을 때 총 짓는데 20에서 30% 수준이에요. 요 중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을 반영하면은 1.2%포인트 정도 오를 수 있다. 원자재비 막 30% 40%막 오른 거 반영하면은 이 정도 영향을 준다 라고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를 때는 어떻게 올렸어요? 그래, 원자재비가 올라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이게 2021년 중반쯤이니까 그 전에는 왜 이렇게 올렸어요? 이거 물가 상승률보다 굉장히 높은 거 보이죠? 얼마나 올렸어요? 지금 요거 2000 중후반에서 지금 4000을 넘어섰죠. 1.5배 이상은 올랐죠. 수도권 6000 넘었죠. 1.5배 이상 올랐죠. 서울 6000도 안 됐는데 만도 찍었었다. 고점 때. 이렇게 올릴 때는 원자재비도 그렇게 폭등하지 않았고 여러가지 폭등하지 않았는데 올릴 땐 그냥 올려놓고서 이제 와서 분양 안 되니까 원자재 가격이 어쩌고 해서 더 올려야 될 것처럼 징징댄다. 왜? 규제에 걸리고 하니까. 그러면 저렇게 낼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원가를 까야죠. 근데 원가도 안 깐다. 원가 까면 뭐라 그래요? 공사비 절감으로 인한 아파트 품질하라 그러고. 상황 보니까 어때요? 무한도전에 한번 나왔죠. 정영돈 별명으로. 집센 물센. 벽에서 똥 나오질 않나. 층간소음 개판이고. 원자재 아껴서 요 정도 두께로 만들면은 층간소음이 안 나는데 여기를 뭐 비우든가 아니면 두께를 한 요 정도로 해놓고서 원가 절감해서. 그러니까 원가 안 까는 거예요. 지들이 중간에 사기 쳐먹고 있으니까. 분양할 때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걸로 시공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중간중간 까먹죠. 광주 아파트 왜 무너졌게요? 시멘트를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비율 바꿔가지고 원가 절감하고 잘 지어야 되는데 빨리빨리 끝내려고 해가지고 인건비 줄이려고 원가 감축시키려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하청업체들이 그랬어요. 근데 하청업체들이 왜 그러겠어요? 프랜차이즈랑 똑같지. 대기업이 받아놓고서 하청업체한테 주는데 요 영세업자들은 안 남아요. 얘네가 많이 남겨 처먹는 거지. 그렇게 개판으로 지었는데도 우리 아파트는 대기업이 지어서 브랜드가 반짝반짝해서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호구 인증하는 거죠. 원가 공개로 분양가를 낮추는데 왜 공사비가 절감이 돼요? 원가 공개가 뭔데? 뭐에 얼마를 썼다. 그러면 공사비로 어떤 재질로 하겠다. 이걸로 얼마를 쓰겠다. 그런데 공사비가 뭔지 까지도 않고 공사비 얼마. 이게 오히려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죠. 공사비 해가지고 내역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얼마 쓰겠다. 이거 잘못 건들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서 조사해봤는데 안 나오면 큰일 나는데 여기는 뭉뚱그려서 이야기해가지고 여기 다른 데서 돈 더 들어가서 막 이러면서 뭉뚱그려서 많이 돌려가지고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까고 나면 그거 안 돼요. 공사비 절감으로 인해서 아니죠. 공사비도 절감되고 플러스로 그 공사비가 맞게 들어가겠죠. 원가를 까야 제대로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시멘트 뭐 쓰고 뭐 해가지고 공사비 얼마 들어갑니다. 이렇게 공개하는 거랑 우리가 알아서 잘 지을 테니까 공사비 이만큼 주세요. 어느 게 더 튼튼하게 잘 지어지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뜬 거죠. 왜? 이제는 분양을 받아도 안 된다. 분양을 받아도 들어갈 돈이 없죠. 지금은 청약을 받았을 때 입주장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왜? 예전에는 묻지마 청약이 됐죠. 안 되면 전세 놓지 뭐. 대출 많이 받지 뭐. 그런데 요즘엔 그게 안 되죠. 왜? 전세 지금 대란 난다고 하는데 전세 매물 대란 났죠. 지금 전세 매물이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전세가 안 나가요. 또 대출을 받으려니까 DSR에 걸려요. 그러면 전에 살던 집을 팔고 가야지.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입주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입주율이 떨어진다는 거는 묻지마 청약을 받았다가 집값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갔는데 막상 잔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입주를 못해서 늘어나는 게 미입주율 증가고 입주율 감소예요. 그러니까 이 입주율 감소하는 거 보면서 내가 지금 생각 없이 분양 받았다가 지연이자 장난 아닌 거 알죠?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게 아닌데 들어갔다가 안 오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니까 지금 분양을 안 받는 거다. 그런 상황 보면은 특히 DSR이 가장 강력하죠. DSR이 들어가고 금리가 뛰면 DSR은 총 37.05%다. 그런데 대출금리가 0.5%포인트 올라갈 경우 DSR이 2%나 늘어나죠. 그러면요, 내가 지금 대출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6억짜리가 나왔어요. 요 중에서 내가 대출로 3억까지 나올 것 같아. 내가 소득이 좀 있어서. 그래서 3억 정도는 모아가지고 해야지 했는데 DSR 때문에 막상 그때 금리가 올라갔는데 3억이 안 나오고 2억밖에 안 나온다. 그럼 이 남은 1억은 어디서 구하느냐. 이런 것들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매매 거래량 침체되니까 어떻게 돼요? 전국인데 지금 2만 건대 막 이렇게 나오고 있죠. 서울 아파트가 제일 많이 거래할 때 20년 6월에 15,000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국에서 2만 1,000건 나오고 있다. 침체됐죠? 주택 안 팔리죠?
분양 받아가지고 그 집에 입주하려면 기존 주택 팔아야지 1가구 2주택도 면하고 자금도 마련하는데 주택 안 팔리죠? 못 들어가죠? 그 다음에 전세 매물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경북 빼고. 그래서 할인 분양이 이어서 어떤 것들이 나왔나. 할인 분양에 대해서는 이야기 많이 했어요. 이게 집값 하락기에 시작 때 할인 분양이 나오기 시작한다. 왜 할인 분양 하겠어요?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건설사에서. 그러면요 악성 미분양이라도 금방 나가겠죠. 그럼 좀만 버티면 되는데 15%나 할인해서 내가 볼 이득을 떼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할인해 주겠어요? 집값이 떨어진다고 건설사들이 보고 있는 거다. 그런데 건땡연, 주땡연, 한국주땡협회 그랬을 때 요런 데서는 집값이 다시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막상 건설사들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는 뭐 나와요? 가전제품에 외제차 지원까지. 그러니까 저렇게 지원해줘도 남겨 처먹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가 공개를 안 하는 거다. 아직도 남겨 처먹는 게 많으니까 15% 깎아줬는데도 남는 거예요. 아니 강북구 사시는 분들은 알 텐데 수유동에 10억짜리 아파트가 말이 되냐. 수유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은요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대비로 나와줘야 되는데 10억짜리 아파트가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제차 지원 막 이런 거 해주죠. 왜? 그래도 남으니까. 그만큼 지금 미분양이 심각하고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분양 돌이킬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가진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되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둔촌주공 재개한다고 합니다. 118일 만에 최종 합의. 자 이거는 조합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조합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저희는 조합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도 분명히 잘못이 있고 저희가 조합을 까면같이 조합을 편들어주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항상. 왜냐면 조합에서도 얼마나 많이 남겨먹으려고 가진 짓거리를 다 하고 특히 예전에 그 한모 조합장 하는 짓거리 봤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퇴출시키고 이익 가지고 막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던 거. 조합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사들이 말을 바꾼 것들이 굉장히 컸고 그만두는 조합장에게 날치기를 통과시킨 거는 분명히 무언가 모종의 이득을 줬다. 그래서 건설사 잘못이 더 크다 이야기했는데 졸지에 저희가 막 조합 편드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조합도 잘못이고 건설사도 잘못인데 건설사 잘못이 더 크다. 하지만 무기를 건설사가 쥐고 있고 조합 입장에서는 안 되면 손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잡혀서 조합이 건설사 들어주는 상황이 된 거죠. 분양을 한대요? 가뜩이나 분양시장 망했는데 어때요? 일반 분양 가능하면은 평당 4천으로 진행하면은 될 것 같아요? 미분양? 엄청 나오겠죠. 강동구가 막 뜨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분양? 입주? 공급 부족은 없다. 올해가 서울의 입주가 가장 적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요 공급 부족은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 공급 부족설은 구라. 그리고요 분양시장은 침체 지속될 것이고 치킨 비교를 했지만 거기는 그래도 원가 까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욕을 그렇게 먹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요 그 이상이다. 원가 공개 못하는 이유가 있다. 서울에 600만원으로 평당 짓던 게 지금은 1000만원 넘게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분양이 나오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핵심은 뭐예요? 분양시장이 왜 침체가 지속될 수밖에 없냐? 다른 거 없어요. 할인 분양하고 혜택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뭐예요? 분양가예요. 분양가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다. 아무리 혜택 주고 아무리 받은 언론 플레이 하고 그래도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너무 비싸서. 막 분양 안 되고 해서 건설사들 살려라 뭐 건설사들 지금 힘든데 분양가 더 올려야 되는데 지금이 싼 거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할 시간에 망하고 싶지 않으면 분양가부터 정상화 시켜라. 그리고 원가 까고서 원가에 맞게 해서 마진을 남겨간다. 적당한 마진이면 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과한 마진을 남기면서 숨기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다. 그 정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분양은 앞으로 계속 침체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 매매 가격 떨어지면서 분양가도 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가가 정상화 됐을 때쯤에는 분양이 슬금슬금 다시 될 것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